트럼프가 한국 의회가 약속 안 지키고 있어. 15에서 25%로 올릴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저 3일 전이죠. 그런데 어저께는 그러자 트럼프가 얘기하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알아보겠다 하다가 지금 얘기 잘 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25%로 올리는 안을 지금 구체화하는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공시를 하기 위해서 관보에 게시하는 그 절차를 밟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문제거든요. 가령 외관적으로 드러난 이유. 우리가 국회에 뭐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정부는 그 얘기하고 있어요. 법률을 입법 절차 혹은 비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뭐 야당은 지금 비준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데 또 미국 언론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세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로비스트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는 쿠팡이고 하나는 기독교고 또 하나는 뭐더라 미국에 대해서 뭐 한국의 어떤 의미에서 뭐 불경제라고 해야 됩니까? 비관세 장벽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디지털 여러 가지에 맞습니다. 대해서 비관세 장벽을 많이 높이고 있다. 불경제다. 이거 괘씸하다. 이래서 조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김정관, 조현 그리고 특히 이 대통령실에 있는 누구면 김용범 이 세 사람은 아니다. 이건 입법 절차 때문이다. 이 얘기를 아주 강한 톤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쫙 김정관도 날아가고 그리고 여한군도 날아가고 지금 조인도 곧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가서 뭘 타결할 수 있을까? 지금 느닷없이 청와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월 달에 어차피 우리가 대미투자 특별법 그 입법 절차 바른다. 지금 재밌는 것은요. 이재명의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국회가 일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지금까지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인 그리고 국민의힘 뜻대로 움직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특검 다 했잖아요. 마음대로 하고 2차 특검도 하고 뭐든지 다 하면서 국회가 이거 말이야 이렇게 넷장을 버리고 어려워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여당이라고 했어야지 국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억울하죠. 지금 체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이 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대미투자 특별법 요걸 통과시키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이틀 만에 되잖아요. 이틀 만에 됩니다. 지금 지금 당장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요. 이게 명계 김민석 총리는 물론 청계 수장인 정청래 전부 다 단죄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충성을 보여야죠. 근데 이제 이번 일이 처음에는 혹시 쿠팡 때문 이렇게 의혹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하원 법사위원장이 쿠팡 때문 맞다.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손현보 목사 그것도 맞다. 그것도 다 들어가 있다. 혹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문 그것도 맞아. 그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끝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것 아니냐. 이제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그쪽 인사들은 아니야 그런 것들하고 아무 관계없이 입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작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 나왔던 팩트시트에 기한을 못 박은 바는 없습니다. 기한을 못 박은 바도 없고 한국에서 이게 대미투자 200억 달러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조정하도록 기한을 재조정하도록 아마 MOU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환율 문제에 미국도 구두 개입을 상대국 환율 문제에 미국이 구두 개입한 전례가 없었는데 구두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분석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2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상호 관세 협정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최종 결론이 나온대요. 나오죠. 트럼프가 그것이 나오기 전에 한국 쪽 입법을 통해서 재미 투자에 관한 특별법, 특례법을 통해서 그걸 못 박아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도 저는 참 납득이 좀 덜 되는 것이
대전제 조건이 불법화되면 미국에서 우리가 특별법을 100번 만들어 본들 그 법도 형해화되는 것 아닌가? 아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당장 지금 한미 FTA가 노무현 때 그 체결되었던 한미 FTA는 지금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법률적으로 지금 유효해요. 네. 미국은 한미 FTA가 유효하다고 해서 미국 자동차는 이게 무관세로옵니다. 네. 무관세로잖아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렸단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대응 거의 지금 뭐 만들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렇네요. 예. 포드 자동차가 들어온다. 무관세로 들어오는 들어와요. 거죠. 미국의 모든 제조한 공산품, 농산품 다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왜 보복 조치 못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차피 미국에 작년 경우에 600억 달러 예. 흑자를 냈으니까 예. 사상 최대 흑자를 네. 냈으니까. 아 그건 그거고. 그래서 지뢰급을 묻고 3,500억 달러 플러스 1,000억 달러 더하기 5년 동안에 네. 33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 예. 이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 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개별 기업들이 미국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 싹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몰라요. 삼성도 현대차도 미국에 지금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개별 기업들이 1년에 적게는 100억 달러 많게는 한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빠져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산 쇠고기에 세금 거기다가 매기겠다고 하는 순간 한미 관계가 또 한번 요동치겠군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 2026년의 소고기는 무엇이냐? 저는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랑 구글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유튜브. 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정권에서는 계속 그 과거 민주당에서도 그랬는데 이거예요.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통신을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다. 네. 그래서 딴 사람들의 통신이 느려진다. 그러니까 너네 돈 더 내라. 이게 지금 이 글로벌 테크를 규제하는 굉장히 강력한 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금 미국 측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일종의 규제를 만들어 가려는 것도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의 테크 기업의 진출을 막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또 구글 지도 같은 것도 반출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네이버 가입은 안 되는데 네이버로밖에 볼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글 지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빅테크들의 엄청난 로비 중에 하나는 이런 규제를 갖고 있는 데를 철폐해달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이나 어디 가서 사업하는데 그 나라에서 자기네 통신망법 개정해갖고 전기법, 전기통신법 이런 거 개정해서 우리한테 돈 뜯어가려고 하는 거 막아달라. 이런 로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의 요 배경, 쿠팡이 지금 가장 1순위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익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이 미국의 트럼프의 그 이게 한국을 완전히 공깃돌 지금 갖고 놀잖아요. 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은 아무 비준 절차 없이 뭐 미국에 투자를 좀 잘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EU는 더 건드리지를 못해요. 똘똘 뭉치니까 한국이 제일 만만한 최대 피해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재명을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아마 지금 미치고 환장팔짝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차라리 사법 리스크를 얻어맞는 게 나았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된다는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머리가 아플 겁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공부가 충분히 돼 있어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공부가 경제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더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00만 개가 넘는 자영업자가 드랍을 해버렸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거기다 화물차들은요. 10,000대가 있다 그러면 9,900대가 놉니다.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 네. 지금 설비 투자 안 하죠. 이동하는 화물량 없죠. 이러니까 팽팽 앉아 놀아요. 거기다 그 지금 제조 공장들이 전부 다 휴폐업 중이란 말이에요. 그 자영업자들만 휴폐업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 큰 문제는요. 동대문 도매상들이 지금 다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우리 신문에는 크게 다루지를 않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지금 2030 일자리가 없으니까 최근에 한번 보세요. 공공기관 일자리를 왕창 늘린다. 심지어 이 국세청에서 이게 세금 탈루하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500명을 추가로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하니까 왜 그렇게 새가슴이냐. 이재명 대통령 말입니다. 10,000명, 20,000명 늘려. 공직자를 뭐 5,500명인가를 또 늘린대요. 공기업에서 20,000명이 늘린 걸 빼놓고 이게 그 20세대 공무원 1명 늘리면요. 나중에 공무원 그 정년 때까지
이게 봉급 주고 그 이후에 공무원연금 주잖아요. 그 뭐 국가가 절반을 보태니까 다 계산하면 얼마 드는지 알아요? 평균 40억. 40억이면 정확히 알고 계시네. 예. 엄청난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정부를 만들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어서 일이 없으면 그냥 앉아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늘리는 거예요. 나 방금 칭찬받았다. 그래서 큰 정부가 나쁘다는 거예요. 큰 정부 왜 나쁘냐? 규제를 늘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주의자는 탈규제 민영화를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늘어난 공무원은 예. 다시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 경직화돼 버리거든요. 네. 예, 노동 경직등도 문제지만 이 큰 정부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죠. 작은 정부 만드는 데는 엄청난 투쟁을 벌여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수 정당은 다 손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예, 우리가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갤립이라든가 MBS 조사를 보면요. 이게 정권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는 이유 1번이 뭐냐? 민생 경제입니다. 이 민생 경제가 1번으로 올라가면요. 이건 언제든지 이재명 정권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불안 초조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재명 정권의 지지가 50%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당장 재판 재개하라는 소리가 우죽순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판에 미국 트럼프가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좀 폴짝 뛸 일이죠. 자, 이 일을 하는데 우리 김공께서 좀 제발 아이디어를 수렴을 해가지고 이 정권에 좀 주세요. 그건 아무리 적이지만 줘야 됩니다.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을걸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 외국은 달러 수요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환율을 지금 막 막는데 총력 투쟁을 아니 벌이고 아까는 있습니다. 저보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친 이재명 정부에 뭐 또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러시고. 구윤철, 김용범이가 천하가 알고 있는 확정재정론자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뭐 김용범은 생각조차 잘 없는 사람처럼 보이던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혜훈이라는 막강한 긴축재정론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다가 저렇게 불상사를 빚어버렸으니까 네. 자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아니면 새로 기획예산처리 장관이 저를 추천해 주시거나 네. 내가 가서 확실히 예산부터 들고 쳐버릴 테니까. 우와. 여기 여기 이제 속마음을 드러내시네. 728조를 한 600조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 변호사님은 워낙 이제 뭐 시장주의 또 보수주의적 태도를 정확하게 갖고 계신 분이니까 지금 오늘도 국민의힘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거기에서 이를테면은 경제민주화라는 정말 좋은 단어죠. 좋은 단어 속에 숨겨진 위험성들을 경고를 해주셨고 또 같은 취지로 지금 큰 정부의 위험성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큰 정부가 되는 거는 돌이킬 수 없다.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말 넣어두시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참 정당 이름을 뭐 바꾸자 이러는데 네. 어디 정당이 국민의힘? 예, 그 국민의힘 대신에 뭐 자유힘이라거나 보수힘이라거나 아니면 깨놓고 보수당 이러거나 자유당 이러거나 네. 천하 제1자유당 이러거나 네. 제발 당 이름 속에 자유 보수 이런 좀 정체성을 밝히는 단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당 이름 좀 안 바꾸면 안 됩니까? 사실은 아니, 맨날 바꿔. 국민의힘을 네. 자칫 잘못 외국에 피플스 파워죠. 하면요 네. 이게 인민민주주의 맞습니다. 정당으로 되어버립니다. 네, 네. 피플스 파워. 네, 그래서 힘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은 그렇죠. 거는 내가 임명진 비대위원장 시절에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이왕이면 보수힘, 자유힘 네. 이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저 여당 같은 경우는 민주라는 단어는 한 번도 버린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 뭐 민주당 해갖고 늘 민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뒤 수식을 바꾸는데 이 저 보수당은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외국에서 가장 많이 네. 세일은 정체성을 밝히는 단어 네. 하나가 데모크라시고 하나가 리버럴리즘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리버럴리즘, 자유를 좀 밝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네. 저도 하여튼 한 번쯤은 이제 영원히 바꾸지 않을 이름을 보수당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내가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진격의 보수거든요. 우와. 좋습니다. 그럼 진보당이 되네. 진보당이네. 예, 앞에 진격이야 진짜 크게 동그라미 치고 네. 밑에
보수 예. 보차하면 보수 진보가 되어버리니까 네. 진정한 진보는 네. 바로 우리 보수당이다. 이 진정한 얘기죠. 보수는 어떻습니까? 진격이죠, 보수. 예, 진격의 보수, 진정한 보수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아마 PD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늘 그냥 서로 좋은 게 좋고 하는 선에서 토론이 끝나서 재미없었는데 저는 두 선배님들의 경론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경론이라니요. 제가 8대 1로 네. 아니 9대 1로 깨진 자리였죠. 저희가 잘 무슨 잘라가서 소리를 해요? 손님 초청해 놓고 이렇게 박살내버리는 이런 지린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 오늘, 저희 카메라 끄고 2차전 들어간 다음에 누가 많이 다쳤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리포트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는 소리는 헐로 합시다. 네. 정말 보내 죽겠네. 네,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헐 왜 안 하십니까? 헐.